70년대는 기계적 자유의 마지막 개척지였다. 규제가 엔진을 숨막히게 하기 전에는 강철이 영혼과 휘발유로 성형되었습니다. 이 14가지 예시 중 하나가 차고에 있다면 당신은 단순한 차량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장의 지폐로 바꾸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 기계들은 다시는 제조되지 않을 원칙의 선언입니다. 한 번 떠나면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4번 폰티악 파이어버드가 400을 조제합니다. 보닛에 거대한 파이어버드가 달린 더 유명한 형제 모델인 트랜스암에 자주 가려지지만 400년 된 파이어버드 포뮬러는 영리한 수집가들만의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트랜스암이 주목을 요구하는 반면 포뮬러는 과도한 시각적 화려함 없이 순수한 성능을 추구하는 감식가들에게 선택되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특징은 보닛에 있는 두 개의 기능적인 공기 흡입구로 거대한 6포인트 6리터 엔진에 직접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이 차량은 압축비가 급격히 떨어지기 전 폰티악의 최고 성능을 보여줍니다. 400번째 엔진은 차체를 놀라울 정도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토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 이 차량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자들이 기존 트랜스암보다 훨씬 희귀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400번째 포뮬러는 원래 도장과 엔진을 갖춘 투자 작품으로 어떤 현대 스포츠카도 재현할 수 없는 아날로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 팔면 디트로이트가 만든 최고의 드라이빙 리그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13번 닷선 240제타. 미국이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지는 엔진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일본에서 스포츠카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혁명이 일어났다. 1973년형 다트사는 직렬 6기통 심장 엔진을 갖춘 일본의 완벽함입니다. 이 차는 제규어나 포르쉐에 큰돈을 쓰지 않고도 신뢰성, 유럽식 스타일, 정밀한 핸들링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한 차였습니다. 240개의 제타를 반드시 지켜야 할 보물로 만드는 것은 그 순수함 때문이다. 일레 시리즈 엔진은 내구성과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멜로디와 함께 회전하는 능력으로 전설적입니다. 이 차들은 당시 녹슬면서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견고한 유닛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상태의 유닛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6자릿수 경매로 상승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터스포츠에서 일본의 지배 탄생을 상징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는 가볍고 연결된 느낌이며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매우 보람차다. 12번째, 플리머스 로드러너. 1970년대는 로드러너의 마지막 성공의 해였으며 이후 디자인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플리머스는 이 차를 매우 단순한 사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4분의 1을 마일을 14초 이내에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치를 모두 없애고 무력에 집중했다. 이 차는 만화에 나오는 로드러너 소리를 흉내낸 경적이 달려있는데 이 디테일이 이 기계의 재미있는 개성을 잘 보여줍니다. 로드러너는 오늘날 그 힘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꾸밈 없는 근육의 시대를 상징하는 가치 때문에 가치가 있다. 383부터 전설적인 446팩까지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여 이 블록들이 제공하는 추력은 좌석에 꽉 붙잡히는 강렬하고 중독성 강한 느낌을 줍니다. 수집가들은 이 모델들을 필사적으로 찾는데 이는 크라이슬러의 반항적인 정신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오래된 차가 아니라 기름값이 저렴하고 속도만이 중요했던 시절의 타임캡슐입니다. 지금 놓아준다는 것은 미국 스트리트 레이싱 역사의 근본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11번 쉐보레 몬테카를로 1세대. 1970년에 출시된 몬테카를로는 쉐보레가 개인 럭셔리 시장에 대응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쉐벨의 파워를 원하면서도 캐딜락의 세련됨을 원하는 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보닛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긴 보닛 중 하나로 대형 엔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운전자는 조용하고 세련된 실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몬테카를로를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다재다능함과 견고한 구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매우 편안한 럭셔리 크루저가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스몰 블록이나 빅 블록 엔진을 개조하면 트랙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재료의 품질은 동시대 모델들보다 우수했으며 쉐벨이 일반 구매자에게 더 이상 구매하기 어려워지면서 그 가치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함과 공격성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70년대 개인 성공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격이 오직 상승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10번 1972년형 올즈모빌 커틀라스 슈프림. 1970년대 초 올즈모빌 커틀라스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1972년 이 모델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커틀라스 슈프림은 고성능 자동차의 공격성과 고급 세단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차였다. 탄산음료병 라인 디자인과 근육질 팬더는 거의 따라올 수 없는 도로 존재감을 부여했다. 1972년형 모델이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작품인 이유는 바로 그 기계적 균형입니다. 이 차량은 올즈모빌의 350 입방인치 V8 엔진을 탑재했는데 다른 브랜드의 엔진과 달리 견고한 니켈 블록으로 제작되어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웠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비닐 안락 의자와 당시 개인 비행기에서 튀어나온 듯한 대시보드로 편안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수집가들은 원래 구성을 유지하는 유닛, 특히 컨버터블 모델이나 성능 패키지가 포함된 모델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안정성과 성공을 상징하며 최적의 조건에서 희소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래식 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9번 1972년식 포드 토리노. 1972년 포드 토리노는 포드의 미학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대한 상어 입 모양의 전면 그릴과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넓고 낮은 차체를 갖춘 토리노는 즉시 시각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바디-온 프레임 콘셉트를 새로운 차원의 고립성과 편안함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이고 강력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토리노를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리노는 대중문화의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성을 넘어 포드 엔지니어링의 보석이기도 합니다. 패스트백 루프를 가진 그란 토리노 스포츠 모델은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 중 하나입니다. 보닛 아래에는 신뢰할 수 있는 351 클리블랜드 엔진부터 거대한 429 빅블록까지 다양한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최소한의 개조만으로도 마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지 않은 토리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원래 유닛들은 바퀴 달린 금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차량은 권위를 뿜어내며 해가 갈수록 진정한 미국 그랜드 투어러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8번 1973년식 쉐보레 임팔라 커스텀 쿠페. 1973년의 임팔라는 놀라운 과잉 시대의 마지막 거인이다. 이 시기는 시속 5마일 범퍼와 배출가스 규제가 미국 자동차의 외관을 영원히 바꾸기 전 마지막 몇 년 중 하나였습니다. 커스텀 쿠페 모델은 독특한 루프 라인이 특히 가치 있는데 이는 카프리스와 공유되어 라인업의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격식 있고 우아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 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차감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보석 같은 차입니다. 넉넉한 휠베이스와 아스팔트의 흠집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서스펜션을 갖춘 73년식 임팔라를 운전하는 것은 마치 강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경험입니다. 454 빅블록 엔진은 올해도 여전히 제공되어 이 2톤 거대한 차량을 놀라울 정도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토크를 제공했습니다. 종종 부당하게 취급받는 스포티한 모델들과 달리 이 임팔라들은 편안함을 중시하는 소유주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여전히 놀라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임팔라를 판매하는 것은 현대 플라스틱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세련됨과 존재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크기와 사치가 도로 위 인간의 척도였던 시대의 최종 증거다.
이 표본들을 통해 우리는 70년대의 탁월함을 거쳐가는 여정의 전반부를 다뤘습니다. 이 기계들은 시간이 적이 아니라 잘한 일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판사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개념을 정의하고 기록을 깬 차량들이며 오늘날 진정한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이다. 이 자동차들은 단순한 재정적 투자가 아니라 수집가의 열정을 정의하는 기계적 유산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고 가치가 수천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가 꿈꿀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독점적인 존재로 진입할 준비를 하세요. 7번 1972년중 링컨 컨티넨탈 마크 4. 내 바퀴 위의 과잉과 주권적 우아함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1972년의 링컨 컨티넨탈 마크 4일 것입니다. 이 차량은 운전된 것이 아니라 항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 공간을 넘어서는 길이를 가진 마크 4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개인의 명성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거대한 롤스로이스 라디에이터 스타일 그릴과 뒷기둥의 상징적인 오페라 창문 덕분에 독특했으며 이 디테일은 10년대 내내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2년식 링컨은 460 입방인치 V8 엔진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제공하는 마지막 모델이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연방 규제로 인해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자연의 힘과 같아 2톤이 넘는 무게를 부드럽게 움직여 철제 요새를 밀어내는 것조차 잊게 만듭니다. 내부는 침묵의 성소로 열쇠를 잃어버릴 정도로 깊게 깔린 카펫과 오늘날 고급 디자이너 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급 원단과 가죽으로 덮인 좌석이 있습니다. 이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로부터 당신을 격리시켜주는 타임캡슐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시장에서는 주행거리가 적고 원래 도장이 된 모델들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천문학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으며 애호가들은 현대 생산품에서 그 도로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6번 1971년식 다찌 차저. 1971년은 다찌 차저가 직선형 전사에서 전투기처럼 곡선을 가진 공기역학적 조각품으로 변모한 해였다. 동체 스타일의 차체 디자인은 크라이슬러가 위험한 도박을 시도한 것이었으며 결국 역대 가장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자동차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레버라운드 전면 범퍼와 높아진 벨트라인 덕분에 71년형 차저는 신호등에 주차했을 때조차 빠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차는 대위기 이전 고성능 자동차 시대의 절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차고를 떠나서는 안 될 차입니다. 만약 운이 좋게도 440 매그넘 엔진이나 더 나아가 전설적인 426 입방인치 헤미 엔진을 가진 차를 갖게 된다면 사실상 백지 수표 같은 기계식 유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엔진들의 구조는 매우 견고하여 현대 쿼터마일 경주 엔진의 기초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차저는 단순한 투자 작품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강렬한 경험입니다. 후방 서스펜션이 토크에 눌려 처지는 모습과 듀얼 배기구에서 나는 거친 소리는 신세대가 시뮬레이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차는 영혼과 개성이 지닌 차이며 그 옆에 다가오려는 현대 차량들을 위협할 정도의 존재감을 지닌 차입니다. 5번 1970년식 쉐보레 몬테카를로. 쉐보레가 1970년 몬테카를로를 선보였을 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캐딜락의 고급스러움과 쉐벨의 스포티한 정신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970년의 몬테카를로는 브랜드 역사상 가장 긴 보닛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었으며 이는 장엄한 비율과 완벽한 시각적 균형을 부여했습니다. 그 차는 열심히 일했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결코 과시하지 않는 남자의 차였다. 이 차량은 뛰어난 제작 품질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의 샤에시는 당시 다른 자동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없애도록 강성을 제공하기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그 끝없는 보닛 아래 402 또는 전설적인 454 빅블록 엔진은 이 럭셔리 크루저를 고속도로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느릅나무 인레이와 각 스위치에 크롬 장식이 들어간 대시보드는 오늘날에는 저렴한 플라스틱에 대체된 세심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1970년작 몬테카를로는 어떤 컬렉션에서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고성능 패키지가 탑재된 버전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이는 레이싱카의 강력한 힘과 간락카의 침착함이 이상적인 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4번 1970년산 플리머스 로드러너. 1970년의 플리머스 로드러너는 고성능 자동차가 가장 솔직한 형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불필요한 무게와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플리머스는 빠른 차는 단순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1970년대 모델은 특히 움푹 들어간 그릴이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부와 보닛에 설치된 에어그래퍼 공기 흡입 시스템, 에어그래퍼 에어 인덕션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기가 많다. 이 시스템은 진공 청소기로 열려 거대한 카뷰레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올해는 로드러너를 절대 팔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기계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매력적인 기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흉내내는 경적 소리부터 허스트 권총 그립 변속기까지 이 차의 모든 부분이 미소를 짓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탱크입니다. 크라이슬러의 B 시리즈와 RB 시리즈 엔진은 거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해 손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하는 수집객에 이상적입니다. 이 차량들의 시장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리지널 로드러너는 생기 넘치고 강렬한 도색과 진짜 데칼로 인해 어떤 전시에서든 반드시 주목받는 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규칙을 깨고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절을 상기시켜줍니다. 3번 1970년식 포드 머스탱 마하1. 1970년형 포드 머스탱, 마치 우노는 세련된 공격성의 정의입니다. 1960년대의 압도적인 성공 이후 포드는 머스탱을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었고 70년대 모델은 이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패스트백으로 알려진 경사진 후면, 디자인과 상징적인 측면 공기 흡입구로 마하1호는 순수한 속도의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포드는 쿼드 헤드라이트를 버리고 더 깔끔한 2개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도입한 해였다. 외부 조명이 있던 자리에 공기 흡입구를 통합해 아스팔트 위를 노리는 듯한 전면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 차량은 역사적 공학적 중요성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차량입니다. 클리블랜드 엔진 351 V8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나온 최고의 엔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실린더 헤드 설계 덕분에 동급 엔진이 꿈꿀 수밖에 없는 호흡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마하1호의 내부는 비닐로 짜인 버킷 시트와 목재 센터 콘솔로 당시 비행기 객실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재정 투자입니다. 특히 공장 부품을 유지한 원래의 머스탱 마하1호는 대부분의 전통 투자 펀드를 훨씬 능가하는 가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만족감을 주고 경매 시장에서 가치를 확인할 때마다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2번 1973년의 폰티악 파이어버드 트랜스 AM. 만약 70년대의 반항과 불굴의 힘을 상징하는 차가 있다면 바로 1973년형 폰티악 파이어버드 트랜스암이다. 다른 브랜드들이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로 출력을 줄이기 시작하는 동안 폰티악은 슈퍼 듀티 엔진 455로 시장에 나섰습니다. 이 엔진은 본질적으로 도로용 은밀한 레이싱 동력 장치였으며 단조 알루미늄 피스톤과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강화 블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73년형 트랜스암은 보닛에 걸린 거대한 파이어버드 데칼과 넓어진 팬더로 넓고 위협적인 차림을 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 차를 꼭 간직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차가 빅블록 엔진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전사이기 때문이죠. 슈퍼듀티 73은 극히 희귀한 수집품으로 소량만 생산되어 폰티악 애호가들에게는 성배라고 불립니다. 운전 경험은 거칠고 기계적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시트를 통해 실린더 내부의 폭발음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계와 당신 사이에 전자 보조 장치가 없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올해 트랜스암은 박물관 전시품처럼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는 문화적 저항의 상징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자동차이며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차가 달리기로 결정한 어떤 길에서든 절대적인 왕으로 남아있다. 1위 1970년식 쉐보레 쉐벨 슈퍼스포츠. 우리가 승리했고 그 이유는 1970년형 쉐보레 쉐벨 슈퍼스포츠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권력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70년은 제너럴 모터스가 중형차의 400 입방인치 이상의 엔진 장착 금지를 해제한 해였고 쉐보레는 454 입방인치 LS6 엔진을 출시하며 대응했다. 450마력으로 공식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고 70세의 쉐벨은 즉시 거리의 알파 포식자가 되었다. 근육질 라인 디자인, 보닛의 스포티한 줄무늬, 그리고 공격적인 자세가 전 세계가 이해하는 고성능 자동차의 정의를 영원히 정의했습니다. 1970년 된 쉐벨 슈퍼스포츠에 오리지널 454 엔진을 장착해 판매하는 것은 수집가로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차량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대의 정점입니다. 이 차량은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모든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근본 위제입니다. 이 예들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끝이 없으며 가격은 고급 자산 범주에 속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돈 그 이상으로 70년대 쉐벨은 비할 데 없는 감정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발밑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 휘발유와 타는 고무 냄새, 자연의 힘을 완전히 지배하는 느낌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70년대 최고의 차입니다. 우리가 여행한 이 10명의 거인들을 되돌아보면 이 시대의 차량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금전적 논리를 훨씬 넘어선 것임이 분명합니다. 네,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좋은 가치가 상승한 일부 유형 자산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디지털 시장이 변동하는 가운데 이 강철과 크롬 구조물들은 견고하게 유지되며 해가 갈수록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의 희소성이 점점 커지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점점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유산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